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힘든 하루네요. 정말로 경기 보면서 마라톤 한번 완주하는 줄 너무 힘들었네요. 정말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더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좀 아쉽네요. 우선은 잠깐 또 주춤을 했습니다. 잠깐 주춤을 했으나 바로 오래가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돌려내면서 어제 주간 그리고 어제 또 발송한 해외 축구 다 둘 다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이고 그리고 오늘은 느바를 핸디 온리 핸디로만 갔어도 무조건 적중을 했을 건데 그죠? 주력으로 왔습니다. 2.3배 비율 70% 그리고 부주력 30% 70대 30 조합표로 가서 주력 힘들게 디트 마인도 힘들게 이 디트 마인 휴스턴 승 2.3배 70%로 주력이 적중을 했네요. 부주력이 너무 아쉬운 게 디트 경기가 제일 마지막 좀 늦게 시작한 경기였고 미네소타스는 뭐 마일까지 핵마일까지 찍은 푸근한 경기였고 골스 언더도 굉장히 푸근했습니다. 우선 골스가 백투백 인디애나 상대로 완전 극정배 똥배당을 받았고 그래서 골스 마엔이 많이 몰릴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마엔을 못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로 간 거거든요. 인디도 못하고 골스도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못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언더로 갔는데 탁월했고 보스턴 경기는 사실 언더예요. 언더인데 감시 타임에 30초 동안 12점이 들어가도 2분 30초에 작전 타임 부르더니 야 감시 멤버 애들 갑자기 작전 타임 끝나고 30초 동안 12점이 들어가더라고요. 2분 30초 동안 17점 남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거 무조건 언더다. 어차피 악스타임 한 40초는 가져가니까 악스타임 배제하면은 나머지 뭐 1분 한 3, 40초 동안 17점이 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야 30초 동안 12점이 나옵니다. 그냥 수비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생 오픈 3점이 4번 연속으로 들어갔어요. 튕김없이. 그래서 1.5 오바또 1.5. 야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사실 이렇게 죽으면은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테레사 수녀나 간디도 화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디트가 극장으로 마인을 찍어주면서 우선 주력 적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내일 경기 NBA 경기들 분석을 또 야물딱지게 준비를 했으니까 어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오클라호마랑 뉴올리언즈 경기인데 켈리치 윌리엄스랑 켈리치 윌리엄스가 결장을 하고 홈그레인이 GTD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결장을 해왔던 선수라서 좀 결장 쪽에 좀 무게감을 좀 봐야겠고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지아 조가 복귀를 하고 최근에는 이 오클라호마에 좀 나머지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면서 역시나 오클라호마는 팀 자체가 너무 강팀이기 때문에 이 주요 선수 사실상 2-3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더비랑 홈그레인이 없어도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뉴올리언즈 캐번 루니가 올 시즌 한 번도 출전한 적 없었던 GTD로 격상했는데 크게 의미를 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클라호마는 직전 워싱턴전에 전형적인 오클라호마답게 마진을 벌어오면 한순간에 확 벌어오면서 대승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티미아투도 워싱턴이 미세하게나마 더 높았고 특히 3점 성공률은 오클라호마보다 워싱턴이 10%가량이 더 높았단 말이죠. 근데 턴오버가 오클라호마 6개, 워싱턴 22개, 16개 차이는 이 3점 성공률 거의 10%의 차이를 완전히 소멸시킬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가 16개 스틸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6개 턴오버 차이가 모두 오클라호마의 스틸, 이 압도적인 스틸 능력에 이렇게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압도적인 턴오버 유발로 인한 대승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는 직전 클리퍼스 전에 의외로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시즌 첫 승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 레벨이 느껴졌습니다. 클리퍼스보다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수비가 좋은 팀 중 하나인 클리퍼스 상대로 팀 3점 성공률 48.6%나 기록을 했던 뉴올리언즈가 직전 경기에서 근 3점 50%가량을 기록을 했으면은 사실 지는 게 더 이상한 건데 그러고도 또 졌습니다.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조던 프리가 3점 13개 던져갖고 7개를 성공하면서 30득점. 그리고 50%를 넘 개인 3점 성공률. 그리고 허브 존스도 4개 던져서 3개 성공. 트레이 머피 3세가 10개 던져서 5개 성공. 그러니까 외곽 슈터들이 한 명만 터진 게 아니라 다 손에 손잡고 다 같이 터지는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되는 날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가 되는 날이어서 그나마도 저찰사 그림이 연출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뉴올의 2점 성공률은 47.8%, 2점 성공률이 50%도 못 넘겼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뉴올리언즈는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뽀록성이 좀 짙었다. 직전 클리퍼스 전에 얘네가 젖잘싸 그림을 연출할 수 있었던 원흉은 뽀록이 짙었다. 2점 성공률은 굉장히 형편이 없었는데 3점이 근 50%를 들어가면서 너무나 터진 경기였으니까.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본 클리퍼스가 올 시즌 3점 허용 개수 리그 28등.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패싱 레인은커녕 슈터의 발을 따라가는 장면이 못 따라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다. 클리퍼스 노인정이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은 제일 낮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가 세난전에 이 클리퍼스 전에 근 3연속으로 50%로 터지기 전까지 최근 3경기에서 세난전 31%, 보스턴전 25%, 덴버전이 20.6% 이런 수준의 3점 성공을 해오고 있었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말 큰 뽀록이 터졌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펜레이팅 1등을 달리고 있는 OKC 상대로 또다시 이렇게 3점이 폭발하는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겠죠. 거기다 오클라호마가 뉴올 상대로 3연전 무려 10연승. 거기다 이 10연승 과정에서 오클라호마가 다 정배를 받았는데 핸디캡 승리가 무려 9번입니다. 마인을 성공한 게 9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즌 이 오클라호마 홈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했던 두 번의 맞대결도 18점 차 대승, 36점 차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확률적으로 평균 회귀법칙을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뉴올리언즈가 이번 경기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3점 50%를 기록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이렇게 보고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보는 게 탁월한 선택이 되겠죠.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브루클린은 라인업 그대로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우선 사유는 휴식 차원이고 그리고 도미닉 발로우하고 맥케이니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폴 조지는 다우플 상태로 격상했지만 결장을 하는 거고 브루클린은 올 시즌 홈에서 평균 득점 118이고 원정에서는 111입니다. 이 평균 득점 7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죠. 그래도 홈에서 좀 더 공격 쪽에서 퀄리티가 좋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전 홈에서의 애틀전에서는 3점 29.7%를 기록하면서 슈팅 난조가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애틀보다 턴오버가 2배나 더 많았죠. 직전 경기에서 직전 애틀전의 페이스를 97밖에 기록을 못해서 이게 균 좀 높게 받은 경기였지만 언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레이 영이 7분 만에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서 이탈을 한 게 페이스가 97밖에 기록하지 못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 영이 코트를 밟고 있었던 7분 동안 페이스가 104.3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였죠. 그래서 저는 트레이 영이 중도 이탈한 덕에 템포가 낮아진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필라는 개막 후 여태까지 다 다득점 경기만을 해오다가 직전 보스턴전에 이 컵 경기에서 217점 해관도 경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 경기의 페이스가 97로 여태 필라가 치른 경기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페이스가 찍혔습니다. 우선 보스턴이 압도적으로 포지션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필라의 야투 시도는 고작 78개였단 말이죠. 보스턴보다 자유투를 17개나 더 많이 던졌지만
포지션 개수로 좀 따지면은 23개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최소 10번 이상의 포지션이 보스턴한테 있어, 공격권이. 그러니까 보스턴이 공을 소유한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은 지공팀이기 때문에 보스턴이 공을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페이스가 낮게 찍혔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페이스가 97밖에 안 찍혔던 건데 브루클린이 여전히 디펜 레이팅 꼴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허슬 지표에 밀려서 뭐 공격 리바운드나 뭐 스틸, 블락 개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필라가 브루클린한테 압도를 당하면서 공소유권이 많이 훨씬 더 확연히 차이가 날 그런 경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에 굉장히 템포가 빠른 팀이란 말이죠. 페이스 자체가 높은 팀이란 말이죠. 그럼 필라가 소유권만 어느 정도 반반 뛰기만 쳐도 저는 페이스가 100 이상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필라는 직접 보스턴전에 졌지만 슈팅 셀렉션은 보스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팀 야투도 더 높았고 3점도 7% 이상이나 더 높았고 필라는 올 시즌 단 한 번도 야투가 나빴던 적이 없었어요. 현 시점 여전히 3점 성공 1등 팀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살펴봤듯이 브루클린이 홈에서만큼 평균 득점이 7점이 더 높을 정도로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계산한 결과 페이스가 100 이상 찍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엔비드가 결장함으로써 속도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의 매우 뛰어난 3점 성공률을 기반으로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필라 마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멤피스 경기는 야쿠 퍼들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쉐드가 GTD입니다. 쉐드가 GTD인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스페이싱을 열어줄 수 있는 자원 중에 핵심 자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멤피스는 모란트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 NBA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다 아시죠? 솔직히 제가 레이커스랑 그 멤피스 경기를 보면서 멤피스가 그 모란트가 정말 평소랑 플레이가 좀 많이 달랐거든요. 드라이브인도 절대 시도를 안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하드샷을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야투 20%대 찍고 8득점 했습니다. 8득점. 올 시즌 로우예요. 시즌 로우. 제일 나쁜 기록을 찍은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모란트 인터뷰가 떴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코칭 스텝진한테 물어봐. 우리가 왜 졌는지 코칭 스텝진한테 물어봐. 내가 날 기용하기 싫은가 보지.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인터뷰 기사를 본 이 NBA 팬들한테 굉장히 드란트가 많이 욕을 먹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멤피스 구단 측에서 모란트는 징계 하루 한 경기 출전 중계를 주겠다 이렇게 돼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란트가 약간 태업성 그런 냄새가 좀 난단 말이죠. 팀 내 분위기도 약간 뒤숭숭하게 되었고, 저는 토론토의 이 경기는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는 아직 홈에서 두 번밖에 경기를 안 했지만 두 번 모두 다득점 경기였거든요. 238점, 그리고 휴스턴전이 260점 해고바. 우선 토론토가 캐나다 팀인 특성상 홈에서 더 성적도 좋고 공격 쪽에서의 지표 자체도 더 좋은 팀입니다. 다 강팀들만 만나서 올 시즌에 두 경기 미러키랑 휴스턴 다 강팀들만 만나서 지긴 했지만 이 강팀 두 팀을 상대로도 다 지긴 했지만 실점을 많이 해서 진 거지 얘네가 득점을 꼬라박거나 막 정말 무기력한 그런 패배는 없었단 말이죠. 얘네도 할만치 해줬습니다. 뭐 휴스턴전에 18점짜리 졌으면 무기력하게 진 건 맞는데 그래도 얘네가 120점을 넘겼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올 시즌 멤피스랑 토론토가 둘 다 페이스가 상위권에서 노는 굉장히 빠른 팀들이죠. 멤피스가 페이스 3등, 토론토가 7등. 토론토가 페이스가 낮은 경기가 여태 딱 두 번 있었거든요. 바로 샌안토니오 전이랑 직전 클리블랜드 전이었습니다.
세나는 지금 어느 팀이랑도 페이스를 떨구는 컬러가 명확하고 클베저는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에 주전 4명이 동시에 결장했던 경기였죠. 사실상 식스맨 군단 경기였어서 적극적인 공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라인업이었죠. 이거를 감안하면은 저는 페이스가 멤피스랑 토론토 경기는 페이스가 높게 치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토론토가 사이즈 있는 스코어들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을 올 시즌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다 신장들이 높은 선수들이 즐비한데 그냥 휴스턴한테는 그냥 단체로 두들겨 맞았고 댈러스전에도 AD랑 쿠퍼 플렉을 신장이 다 높은 선수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대패를 당한 팀야투 58%를 허용했고 샌안토니오 전에도 웬바냐마한테 그냥 압도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지금 멤피스는 모란트가 결장을 확정함으로써 대놓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압도적인 1옵션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최근에 웰스가 야투 시도가 정말 많긴 한데 그래도 자렌 잭슨 주니어의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렌 잭슨 주니어도 빅맨에서 스코어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빅맨이죠. 그래서 저는 자렌 잭슨 주니어의 맹활약을 또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템포 빠르고 자렌 잭슨 주니어의 맹활약 속에서 멤피스도 팀야투가 충분히 괜찮게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이거는 제가 확인을 늦게 했는데 안 볼게요. 토론토가 정배받았더라고요. 지금 멤피스 프레는 못 갑니다. 지금 팀 내 분위기가 뭐 태업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으면은 태업하는 팀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돈을 거는 입장에서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뉴욕하고 시카고 경기는 하루 쉬고 홈원정 바꿔서 리턴 매치죠. 미셸 로빈슨이 GTD 걸려져 있는데 4위는 휴식, 레스트로 걸려져 있는데 지금 뉴욕 상황 고려하면은 출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부상 당한 게 아니니까 시카고는 도승무가 부상 이슈가 생기면서 GTD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변칙적으로 볼게요. 일부러 한번 꼬겠습니다. 정석대로 보면은 직전 경기랑 좀 얼추 비슷한 결과를 보는 게 시카고 프레네 오바 보는 게 맞는 거. 정석대로는 저는 꼽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뉴욕도 이 마이클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수비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니긴 합니다. 디펜레이팅 자체가 중위권에 불과한 수준이고, 근데 뉴욕은 티보듀 감독 때랑 페이스 수치는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이거든요. 절대 빨라졌거나 뭐 이런 팀이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핵심 선수, 주전 선수들 자체가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뭐 브런슨이가 달리는 농구에 익숙한 선수는 당연히 아니겠고 카렌서니 타운스, 안노비 다 달릴 만한 선수들이 아닙니다. 미카엘 브리지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떠오르죠. 그래서 얘네는 페이스는 여전히 느린 팀이란 말. 전 시즌 티보듀 감독 때랑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에서도 이 어제 있었던 직전 경기에서도 페이스가 98.5, 시카고 경기치고는 페이스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해고바 같은 이유는 시카고가 팀야투로 54%, 3점 46%, 자유투 28개 성공. 이 양 팀이 모두 야투율이 다 좋았단 말이죠. 타 경기들보다 턴오버도 매우 적게 나온 경기였고 공격 리바운드는 뉴욕이 6개를 더 많이 던 뉴욕이 우위를 점했지만 야투가 너무 잘 터진 경기였습니다. 양 팀 모두. 그래서 해고바가 난 경기였어요. 지금 시카고가 거의 매 경기 야투율이 좋게 찍히고 있긴 한데 이 리턴 매치라는 변수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시카고가 아무리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 이 뉴욕이라는 동부에서 절대 강팀이라고 좀 자리를 잡아 있는 뉴욕 상대로 2연전을 수입한다라는 거는 쉽게 볼 수가 있는 배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프렌이건 역배승이건 간에 지금 이 경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직전 경기 시카고가 막 정말 아슬아슬하게 뭐 자유투 파울콜 하나 때문에 원포지션 게임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10점 차로 이 대승을 따냈는데 홈 원정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도박사들이 이 경기 기준점을 어떻게 책정했죠? 뉴욕에게 마이너스 7.5 핸디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매일 기준점을 정하는 도박사들도 수입은 안 당할 가능성이 높고 평균 회귀 법칙을 아주 강하게 적용한 기준점이란 말이죠. 기준점만 보더라도 눈치를 챌 만한 건덕지입니다. 시카고의 저 어마무시했던 팀야투랑 삼점성들이 평균 회기가 돼서 팀야투 46%, 3점 36%이 정도 찍으면은 뉴욕이 마인을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고, 그리고 페이스가 절대 빠른 경기에 98.5, 빠른 경기를 대려 느린 편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핸디 패스하고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경기입니다. 언더 볼게요. 저는 언더. 한번 변칙적으로 피닉스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제일런 그린하고 딜런 브룩스가 GT로 격상을 했는데, 제일런 그린은 아시겠지만 3점을 되게 못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페인트존 안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어태커라고 볼 수가 있고, 딜런 브룩스는 에이스 스타퍼, 락다운 수비를 충분히 해낼 만한 디펜더고, 샌안토니오는 기존 결장자들 그대로 다 다우풀 상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샌안토니오 이름만 봐도 언더 쪽으로만 당분간 노릴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샌안토니오 페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셔클락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 이 얘기를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 이기고 있으면은 이 지공농구는 정말 심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전 시즌과 달리 기본적으로 수비도 좋아요. 앞선 수비 담당하는 애들도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고 잘 뛰어다니고, 그래서 오픈 찬스 쉽게 허용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봤는데, 자, 우선 지표 자체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선 지표를 보여드리는 게 확실하겠죠. 오퍼넌트 팀야투 부분 샌안토니오 2등. 이게 뭔 말이야? 오퍼넌트 상대 팀의 평균 팀야투율입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를 상대하는 팀들이 가장 팀야투가 낮은 순으로 2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팀야투를 꼬라박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 중에 2등이라는 겁니다. 페이스 랭킹은 27등, 꼴찌에서 4등. 그 정도로 샌안토니오는 느리고 수비 잘하는 딱 전형적인 언더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피닉스가 페이스 12등, 빠른 편에 속하는 팀이긴 한데, 이거 샌안토니오가 지금 아무리 빠른 팀들이랑 경기를 해도 느린 경기를 만들었거든요. 늠농구. 제가 샌안 경기 보면서 15년 전 인디애나 보는 것 같아요. 15년 전에. 13년, 15년 전 인디애나 경기만 190대, 180대 기준점 봤던 그 시절. 상대가 지금 달리든 말든 얘네가 템포 조절을 다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최근 두 경기만 살펴볼게요. 토론토전, 토론토가 피닉스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린 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 순위도 토론토 7등, 피닉스 12등으로 토론토가 더 빠른 팀이고, 그런데도 토론토랑 페이스 몇 찍혔죠? 99 찍었습니다. 마이애미도 지금 페이스 랭킹 여전히 1등 팀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샌안토니오 몇 찍혔죠? 100 찍혔어요. 딱 100.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아무리 빠른 팀들도 페이스를 끌어내리는 능력이 지금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 무조건 깔고 서브는 샌안 마인 볼게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샌안 마인.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레이커스는 결장자 그대로고 에이트니가 GTD가 발생을 됐어요. 등부상 이슈라고 합니다. 마이애미는 노원 파일이 GTD로 바뀌긴 했는데, 노원 파일은 훈련을 참가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훈련에 참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결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 볼게요. 저는 오바. 왜냐하면은 우선 마이애미가 올 시즌 페이스 랭킹 1등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직전 샌안토니오 전에도 개막 후 치른 경기 중에 가장 페이스가 낮은 경기였습니다. 샌안토니오 전이 딱 100을 찍었어요. 페이스가. 아무리 느린 팀 만나도 샌안토니오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27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7등 팀 페이스가 대놓고 느린 팀과 만나도 페이스를 최소한 100 이상을 찍게 만들었다라는 점. 이게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정말 특출나게 잘 달리는 팀이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레이커스는 돈치치 복귀하니까 직전 멤피스전에 페이스 97.5. 그러니까 돈치치가 기본적으로
세트 오펜스를 무조건 선호하는 친구라서 기본적으로 하프코트 넘어가면은 기다립니다. 이제 다 이제 진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것만 해도 시작하려면 5, 6초 녹아버립니다.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그러니까 페이스는 당연히 느린 팀이에요. 레이커스 경기 팬들은 다 아실 겁니다. 페이스 무조건 느린 팀이에요. 레이커스는. 근데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어느 정도 막 10점 차 이상 지고 있다? 얘는 달리죠. 달리죠. 그러니까 에이튼의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경기는 근데 지금 레이커스가 되게 주목해야 될 점은 얘네가 지금 5경기 치러서 4오바 1언더입니다. 직접 멤피스 전만 언더를 냈어요. 얘네가 이렇게 오바를 잘 내는 이유는 페이스가 빠른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바를 잘 내는 팀은 현시점 팀야투 리그 1등 팀이 바로 LA 레이커스입니다. 즉 지금 지표상 가장 핫핸드 팀이 바로 레이커스라는 거예요. 가장 슛을 잘 넣는 팀 레이커스. 결국에 페이스가 아무리 빨라도 슛이 다 안 들어가면 언더거든요. 페이스가 느려도 야투만 잘 터지면 오바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페이스가 빠른 마이애미랑 야투가 제일 좋은 레이커스의 만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마이애미가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제일 느린 팀이라고 볼 수 있는 샌안토니오랑도 페이스 100을 찍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레이커스랑도 100 이상만 찍게 만들면은 레이커스 지금 야투 한정만큼은 지금 리그 1등이다. 마이애미도 지금 3점 성능만큼 리그 4등이었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얘네도 지금 슛감 자체는 나쁜 팀이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페이스가 레이커스 경기에서 지금 페이스 100일, 102까지도 기대치가 있다?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바 쪽으로만 접근할게요. 이 경기는 핸디를 보려면은 에이튼의 결정 여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먼파일도 우선 GTD 상태로 출전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는 거고.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알뜰하게 준비했죠. 알뜰하게 준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분석 했고. 자 우선은 흐름을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6연승을 달리는 과정에서 정말 뭐 백투백 올킬, 세조합 올킬, 미친 올킬 역사를 썼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페이지는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좌지우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보는데 진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야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그 이틀 동안에 제가 막 백투백 올킬하고 이런 기간에 정말 수십 분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그때 수십 분이 가입하셨는 걸 딱 느꼈을 때 야 진짜 잘해야 된다. 성적 무조건 잘 내야 된다. 흐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더 커지니까 더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정말 그래도 제가 멤버십 게시글로 사감도 올리고 정말 죄송하다. 정말 새로운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너무 송구스럽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 주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주간, 해축, 느바 세 장의 조합표를 나간 게 모두 수익이 막 올킬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약소하게나마 수익을 봐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전 워낙에 제가 흐름을 잘 타는 거의 흐름파다 보니까 이 흐름을 더 또 지키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